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2026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산학, 등산 구술시험 대비 파트 5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교육학, 클라이밍 지도법, 볼더 착지, 부상 예방, 그리고 로프 기초를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는 2025년 기출 흐름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또 볼더링 착지와 과사용 부상, 로프 관리도 지도자 관점에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 익힐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교육학 3종 세트인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를 구분합니다. 둘째, 클라이밍 지도법 4단계를 정리합니다. 셋째, 위험요인 인지 4단계를 익힙니다. 넷째, 볼더링 착지와 부상 예방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로프 종류와 신장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합니다. 지도자는 기술보다 안전한 학습 과정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학습을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로 보는 교육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복과 강화로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는 방식입니다. 등산 교육에서는 올바른 보행, 장비 착용, 구호 사용, 쓰레기 되가져오기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네스를 바르게 착용하면 즉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위험한 행동은 바로 교정합니다. 초보자에게 안전수칙과 기본 동작을 빠르게 습관화할 때 효과적입니다.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학습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관입니다. 등산 교육에서는 지도 읽기, 기상 판단, 위험 요소 분석, 에너지 배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르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왜 초반에 천천히 걸어야 하는지, 왜 행동식을 자주 먹어야 하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가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지주의는 이해와 판단, 문제 해결이 핵심입니다.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고 보는 교육관입니다. 등산 교육에서는 강사가 정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습자가 실제 산행 경험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찾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 선택, 휴식 위치, 비상 상황 대응을 조별로 토의하고 발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장점은 실제 상황 적응력과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안전 범위 안에서 경험, 토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클라이밍 지도법 4단계. 클라이밍 지도법 4단계는 설명, 시범, 연습, 피드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는 동작의 목적과 안전 요령을 짧게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자세와 잘못된 예를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학습자가 낮은 난이도에서 반복 연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한 점과 고칠 점을 구체적으로 피드백합니다. 초보자에게는 발 사용, 균형, 안전한 착지를 단계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인지 4단계. 위험요인 인지는 확인, 평가, 통제, 점검의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낙석, 미끄러짐, 기상, 피로, 장비 이상 같은 위험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지 평가합니다. 그 다음 우회, 휴식, 장비 교체, 하산, 인원 통제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치 후에도 위험이 사라졌는지 계속 점검합니다. 위험은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손과 사용하지 않는 손. 기초 클라이밍에서는 홀드를 잡은 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손은 현재 몸을 지지하거나 홀드를 통제하는 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손은 단순히 쉬는 손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몸의 회전을 조절하며 다음 홀드를 잡기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초보자는 손으로만 매달리려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지도자는 발로 체중을 지지하고 손은 균형과 진행을 돕는다는 원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저면. 기저면은 몸을 지지하고 있는 접촉점들이 만드는 범위입니다. 클라이밍에서는 두 발과 한 손 또는 두 손과 한 팔처럼 벽과 접촉한 지점들이 기저면을 형성합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기저면 안에 있으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무게중심이 기저면 밖으로 벗어나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지도자는 기저면, 무게중심, 삼지점 균형을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 볼더링이 클라이밍을 발전시킨 이유. 볼더링은 짧은 문제 안에 고난도 동작, 균형, 힘, 유연성, 루트 파인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로프와 복잡한 장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반복 훈련이 쉽습니다. 실패와 재시도를 통해 동작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실내 암장 보급과 함께 초보자 접근성이 높아져 클라이밍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반복 추락과 과사용 부상 예방도 함께 지도해야 합니다. 볼더링 무반응 착지. 무반응 착지는 추락할 때 몸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뻣뻣하게 떨어져 충격을 그대로 받는 착지입니다. 손을 짚거나 한 발로 버티거나 무릎을 편 상태로 착지하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손목, 발목, 무릎,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볼더링에서는 추락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착지도 하나의 기술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도자는 높은 곳에서 무작정 뛰어내리지 않게 하고 내려오기와 낙법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트램펄린 골절. 트램펄린 골절은 점프나 반동 착지 과정에서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강이 위쪽 뼈 손상을 말합니다. 클라이밍 교육에서는 매트가 푹신하다고 해서 트램펄린처럼 뛰거나 장난치면 비슷한 착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유소년은 뼈와 성장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볼더링 지도자는 매트를 놀이기구처럼 사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득게르뱅 건초염. 득게르뱅 건초염은 엄지손가락 쪽 손목에 힘줄과 힘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클라이밍에서는 강한 그립, 핀치홀드, 반복적인 손목 사용, 충분하지 않은 휴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엄지 쪽 손목 통증, 물건을 잡거나 비틀 때 통증, 부종 등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준비 운동, 손목과 전완근 스트레칭, 점진적인 난이도 증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통증을 참게 하지 말고 과사용 손상을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클라이밍 근육 피로. 클라이밍 근육 피로는 반복적인 그립, 당기기, 지지 동작으로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주로 전완근, 손가락, 어깨 등 근육에서 피로가 많이 생깁니다. 젖산 축적, 혈류 제한, 에너지 고갈, 과도한 긴장, 휴식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홀드 통제가 약해지고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지도자는 힘으로 버티기보다 효율적인 자세와 회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적 손상 예방 지도. 내적 손상은 외부 충격보다 반복 사용과 과부하로 생기는 조직 손상입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등에 생길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초보자에게 고난도 홀드나 무리한 동작을 갑자기 시키면 안 됩니다.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휴식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을 참는 태도를 칭찬하지 말고 부상 신호를 빨리 말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이나믹 로프. 다이나믹 로프는 주로 폴리아미드 계열 소재로 만들어지며 추락 시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장점은 등반자와 확보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 리드 추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추락하면 바닥에 닿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 마모, 절단, 화학물질, 자외선, 큰 추락 충격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로프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로프 폐기 상황. 로프는 사용 기간이 짧아도 손상이 있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외피가 심하게 마모되거나 속심이 만져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딱딱하거나 납작해진 경우, 절단이나 찢김, 열 손상, 화학물질 오염이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큰 추락 충격을 받았거나 로프의 사용 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로프는 생명 장비이므로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로프 신장률 기준. 정적 신장률은 로프에 정적인 하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말합니다. 동적 신장률은
추락처럼 순간적인 충격이 걸렸을 때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UIAA 100일 동적 로프 기준에서 정적 신장률은 일반적으로 싱글 로프 10% 이하, 하프 로프 12% 이하, 트윈 로프 10% 이하로 제시됩니다. 동적 신장률은 40% 이하로 제시됩니다. 신장률은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크면 추락거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로프와 스태틱 로프. 다이나믹 로프는 등반 중 추락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로프입니다. 리드 등반처럼 추락이 예상되는 활동에 사용합니다. 스태틱 로프 또는 로우 스트레치 로프는 신장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하강, 고정, 구조 운반 등에 적합하지만 큰 추락을 흡수하는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로프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반복과 강화입니다. 인지주의는 이해와 판단입니다. 구성주의는 경험과 자기주도입니다. 볼더링은 착지와 낙법이 핵심입니다. 부상 예방은 과사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로프는 종류와 사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기술보다 안전한 학습과 부상 예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트 5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교육학, 지도법, 위험 요인 인지, 볼더 착지, 부상 예방, 로프 기초를 정리했습니다. 교육학은 정의만 외우면 부족하고 반드시 등산이나 클라이밍 사례와 함께 말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 6에서는 로프 종류, 카라비너, 하네스 확보 장비, 추락 개수, 클라이밍 필수 장비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비와 확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